안녕하세요. 안도하다의 양정우입니다. 이번 현장은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파크 2편한 세상 43평형이에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공간의 재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살고 계신 곳이나 혹은 이사로 가실 곳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공간이 너무 쓸데없이 넓다.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 벽만 털었어도 이걸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나 좀 니즈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부분을 녹이는 데 초점을 두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디테일이에요. 정말로 각 공간의 곳곳에 기능적, 디자인적 디테일을 넣기 위해서 정말 애쓴 흔적들이 묻어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공간은 현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간의 재해석이라는 컨셉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간이 그중 하나의 사례입니다. 보시면 이 현관 자체가 대단히 넓게 되어 있어요. 이 방화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현관 전실이 구성되어 있고, 이 기존의 채광이 들어올 수 있는 창가에 맞춰서 이렇게 벤치장을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여기 앉아서 무언가 작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오브제 공간을 비치해서 이 넓은 여백에 뭔가 좀 예쁠 수 있는 포인트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자칫 벤치로만 이렇게 구성을 하면 조금 밋밋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넓은 구조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어떤 디퓨저라든지 화분 등을 올리고 펜던트를 내려서 이 공간에 뭔가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굴곡이 조금 재밌는 요소인데요. 보시면 이 현관 방화문 라인에 맞춰서 이쪽 벽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출발점을 이 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지점으로 쭉 이어가게 되면 반대로 이쪽 신발장 라인에 도어하고 선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로 굴곡을 주어서 이쪽은 이쪽대로 맞고 이쪽은 저 도어 라인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디자인적 배치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관 내부도 공용부와 마찬가지로 목공 벽체 작업을 하고 포티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배전함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고, 현관의 수동 스위치라든지 혹은 이런 거울 같은 경우도 매립을 해서 정돈되고 담백한 결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현관을 통과해서 이 공간은 과감하게 수납의 기능을 빼고 오히려 포토존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가볍게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리와 조화를 배치해서 디자인적 포인트를 좀 더한 거죠. 나중에 이제 자라고 있는 아이가 여기에 앉았을 때 좀 예쁜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 현관은 집에 들어올 때나 혹은 나갈 때 첫 인상이나 마지막 여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면 조금 더 이 집에 대한 느낌을 좋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여기가 현관 전실이 있었고 대단히 큰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채광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를 일반 중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채광을 아예 막거나 아예 투과해서 투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간살 중문을 제안드려서 이 살 사이사이로 채광이 들어오는 그런 좀 예쁜 음영을 한번 제안드려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관 복도라든지 혹은 다른 공간에서의 복도 곳곳에 풋등을 배치해서 이제 오고 갈 때마다 조금 더 사용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콘솔 공간인데요. 이렇게 방과 방 사이에 되게 모호한 그런 여백의 공간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런 곳에 액자 레일을 둔다거나 혹은 키 큰 장을 둔다거나 이런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공간에 충분한 수납을 배치한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자주 노출되는 공간을 조금 예쁘게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자주 쓰는 물건들은 조금 수납을 하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약 3분의 1 지점은 키 큰 장을 배치하고요. 다만 이 3분의 2 지점에 조명과 우드와 흑경을 사용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디테일 요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객님들께서도 많은 예쁜 디자인들을 찾고 계세요. 이렇게 융 스위치라든지 구글 네스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전체 벽체에 목공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하기 되게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월패드인데요. 보통 이런 월패드는 이 아파트 전체 관리실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월패드 자체가 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제안을 드리냐면 기존 월패드를 사용을 하되 이렇게 매립을 해서 케이스를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스무스하게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일체형으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 공간을 보시면 조금 특이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보통은 거실이 직사각형으로 끝나 있는데 이 공간은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또한 공간에 재해석이 들어간 포인트이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입구방이었습니다. 근데 건축 도면을 보니 이 벽을 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고객님께서는 되게 갖는 아이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오픈룸으로 배치를 해서 추후 아이의 어떤 놀이터이자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자 놀이용품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둥들, 저러한 기둥들은 털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이렇게 직각으로 하면 자칫 조금 너무 불규칙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티스를 활용한 만큼 이런 코너 부분들을 다 라운드 처리했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이 공간으로 좁아드는 모양새가 보다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 자체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있었다 보니 이렇게 한쪽 벽에는 자석 같은 거를 붙여서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소소한 디테일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털 수 없는 내력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력벽에 맞춰서 조금 거실에서 예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보자 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홈바예요. 저희가 전체 벽면이 천장부터까지 해서 포티스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포티스로 하게 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는 좀 마블 느낌이 나는 필름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 필름에 금속 선반을 배치를 해서 전체적인 공간의 조화도 맞으면서 이 공간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 그러한 색감 배치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간은 서랍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거실에서 쓰는 그런 용품들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수납할 수 있게끔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잡아보았어요. 저 홈바의 맞은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대형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디테일이 녹아져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상부 레일 방식으로 구동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저 레일이 보다 조금 더 노출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테르노 레일을 활용해서 최대한 레일을 천장에 히든 처리해서 이 면적을 좀 깔끔하게 그렇게 보여드리고자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 이 도어를 설치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의 톤 앤 매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화이트 베이스에 월넛의 우드를 넣고 싶다고 고객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색감 기준을 잡을 때 인테리어 필름은 되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 오히려 고객님께서 구매하실 가전이나 가구나 소품 같은 거에 저희는 기준점을 두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맞추는 편인데요. 실링팬이 꼭 필수라고 하셨고 그 실링팬에 우드를 넣고 싶으셨기 때문에 가장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우드 색감이 들어간 실링팬으로 기준을 잡은 다음에 저 실링팬에 맞춰서 여기 색감도 제한드려서 디자인적으로 일체감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정말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이렇게 각 발코니로 넘어가는 개구부는 단열을 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못생긴 터닝도어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거실을 예쁘게 꾸며놓고 이 터닝도어가 노출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대형 슬라이딩 도어를 해주면 전체적으로 집안에 우드를 한 움큼씩 넣는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 저렇게 터닝도어를 가리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가로막던 분합벽을 철거해서 공용부 전체의 개방감을 살릴 수 있도록 했어요. 식탁을 주방에 배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리 공간과 다이닝 공간이 분리되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세로형 대면 주방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이닝 존의 정면은 기역자로 꺾어 홈바를 만들었고 커피 머신이나 소 가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물론 분배기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했던 현실적인 조건도 함께 고려했어요. 거실에서 보이는 주방의 측면부는 날개벽을 앞스락까지 빼서 깔끔하게 하나의 면으로 정리했고 주방 정면에서도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얇게 마감한 것이 포인트예요. 냉장고장은 통합형으로 구성해서 향후 가전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주방 발코니 쪽은 폴딩도어를 히든 형식으로 제작해서 터닝도어의 노출을 보완했습니다. 창호는 시스템 창호를 적용해서 전체 주방 디자인의 간결함을 한 번 더 끌어올렸어요. 이 공간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컨셉이었던 공간의 재해석이 들어간 곳인데요. 보시면 이쪽은 안방 맞은편 방이에요. 이 공간은 안방이었고 원래는 안방의 방문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여기가 벽이 됐죠. 다시 말해서 안방과 안방 욕실 그리고 안방 파우더룸을 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이 계구부를 지나가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객님께서 저희랑 처음에 상담하실 때부터 한 가지 꼭 원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호텔 가도 같은 침실 무드였기 때문이에요. 그 무드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공간 재해석을 한번 제안드려 보았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공간의 재해석뿐만 아니라 그 공간 곳곳의 디테일도 저희가 조금씩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용부에 라운드 모서리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서리는 라운드인데 이 문틀이 직각인 것도 좀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포티스 소재와 이 방문의 필름 소재가 서로 다를 때 문틀이 필름이 되면 그 이질감이 더 강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틀마저도 라운드 처리한 채로 포티스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밸런스가 더 좋아지기도 했고 색감의 이질감도 훨씬 더 간소화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공간이 바로 이 안방 파우더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방 파우더룸 또한 전체적인 우드 컨셉에 맞춰서 스탠딩 파우더장 형태로 만들어 보았고요. 이제 이쪽이 안방 욕실, 그리고 이쪽이 새로운 안방 방문이 되었어요.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호텔 같은 침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어요. 구획을 재지정을 했어야 됐고, 소재가 고급스러워야 됐고, 조도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 방문이 있던 자리를 저쪽으로 옮겨서 이쪽에 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전부 다 이제 고객님께서 선호하시는 원룸 무드로 마감을 쳤습니다. 그래서 침대와 벽 간의 그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 때 이 선호하시는 이 월넛과 그 다음에 이런 고급스러운 세라믹, 그리고 거기에 어우러지는 이런 조도들이 뭉쳐져서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정말 두 분만의 그러한 침실이 되도록 신경을 썼던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우드로 된 이 벽체를 따라가다 보면 다시 파우더룸으로 나가는 계구부까지도 이렇게 우드로 마감 처리가 됐고요. 이 맞은편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안방 욕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 조적 파티션을 쌓는다거나 뭐 매립 수전을 한다거나,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서도 내부에 매립 선반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바닥을 한 스텝 내리는 것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다 기본적인 꼭 필요한 요소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먼저 바로 이 팝업 구간이에요. 기존에는 이렇게 타일 세면대를 만들 때 이제 이쪽 면이 타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관리를 하실 때 살짝 더 불편한 감이 있고, 어찌됐건 그 타일의 경계가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좀 시도해 본 거는 이 면까지도 다 일체형으로 만들고 오로지 이 부분만 이렇게 pop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서 보다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고 청소 시에도 용이하게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 욕실장이에요. 욕실장은 습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 가구로 지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은 기성품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쉬웠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타일하고 톤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두 번째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좌우 상하의 여백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이 젠다이하고 상부장의 폭이 달랐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이거를 제작으로 진행을 해서 톤도 최대한 유사하게 맞춰보았고, 위와 측면의 여백도 어깨 맞춤식으로 했으며, 무엇보다 이 젠다이하고 상부장의 깊이까지 맞췄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되게 조화롭게 젠다이, 상부장, 거울이 어울리면서 되게 정돈된 그런 담백한 느낌을 만들게 되었어요. 욕실에서 몇 가지 디테일을 더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렇게 파티션과 세면대의 악수라를 맞추게 되면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좀 보다 깔끔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욕조를 감싸는 반매립 형태까지 함으로써 정돈된 그런 예쁜 욕실이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러한 졸리컵 부위들, 뭐 이런 데들, 뭐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이런 바닥 부분, 이런 바닥 부분만이라도 줄눈을 일반적인 시멘트 줄눈이 아니라
캐럿복시 줄눈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기능적으로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염이 잘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탈각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욕실이 지금은 되게 예쁘지만 입주하시고 나서 이제 실사용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뭐 물때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런 졸리컵 부분하고 바닥만이라도 캐럿복시 줄눈을 활용하시면 크지 않은 비용으로도 대단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천장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MC 소재를 활용을 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무광인 거예요. 기존의 유광 소재는 약간의 그 번쩍거림? 그런 것들이 이제 조명을 받았을 때 살짝 아쉽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광으로 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 저 욕조 쪽에 간접 조명을 배치함으로써 혹시나 이제 뭐 반신욕을 한다거나 하실 때 조금 더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도록 한번 디테일에 신경을 써봤습니다. 이번 현장은 결국 두 개의 키워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너무 넓은 공간은 구획을 주어서 보다 밀도 있게 쓴다거나 혹은 데드 스페이스로 비치하지 않고 오히려 예쁜 오브제로서의 목적을 더한다거나 이런 식의 공간의 어떤 재해석이 있었다면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디테일인 것 같아요. 이 디테일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더 증가되는 요인일 수도 있고 저희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되게 많은 고민과 집중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작업이긴 한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그 한 끗 한 끗 한 끗들이 모여서 되게 예쁜 디테일들이 쌓이면 그게 전체적인 디자인에 어떤 방점을 찍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담 때라든지 혹은 상담 이후에도 공사 진행 중에도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인테리어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고객님만의 온도가 담긴 그러한 공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